2016년 9월 23일 러시아 쿠즈네초프 항공모함을 시리아 전역을 위해 동지 중해로 급파할 것임을 천명. 2016년 10월 15일 역사적인 러시아 항모전단의 출항. 91년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해군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꾸려진 항모전단이었음. 2016년 10월 23일 쿠즈네초프의 도보 해협통과 쿠즈네초프가 내뿜는 엄청난 매연을 본 영국 타블로이드는 겉만 멀쩡한 말기 암 환자의 비유. 2016년 10월 28일 지중해 모로코 해안 민간 인공위성에 찍힌 이 사진은 동력기관이 정지된 쿠즈네초프를 다른 함선이 견인하고 있다는 의혹을 낳음. 러시아 언론은 이를 우크라이나와 서방 언론의 악의적 선동으로 규정짓고 사실 연료급유를 받는 중인 사진이라고 변명. 2016년 11월 8일 키프로스 섬 근처 시리아에 도착한 쿠즈네초프. 작전 전개 전 쿠즈네초프가 내뿜는 매연이 너무 심해서 그 구름이 우주에서 대충 찍어도 보일 지경. 2016년 11월 10일 동부 키프로스 공역 통제 러시아 언론에서는 이를 곧 다가올 엄청난 폭풍으로 비유. 2016년 11월 12일 아직 뭘 본격적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미국 29 한대 추락. 추락 원인은 앞서 착륙한 미국 29 한대가 어레스팅 케이블을 끊어먹었고 남은 한 대는 상공에서 케이블 수리를 기다리다가 연료 부족으로 추락함. 2016년 11월 15일 역사적인 첫 공습. 쿠즈네초프의 첫 실전 기록 붉은 꿈이 깨어나니 세계가 주목하리라. 2016년 11월 20일 그런데 불과 작전 닷새 만에 항공모함이 아닌 지상 공군기지에서 다수의 함재기들을 발견. 2016년 12월 3일 수-33 한대 또 추락 어레스팅 와이어 끊어먹고 그대로 바다에 풍덩. 2017년 1월 17일 2개월간의 임무를 마치고 복귀 시작 420소티 출격하며 총 1252개의 목표물을 공습하여 파괴. 이게 지상기지에서 발전시킨 함재기인지 항모에서 발전시킨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임무 성공이라고 자평. 2017년 1월 24일 귀향 중 도버 해협을 지나는 쿠즈네초프. 여전히 공해만 내뿜는 쓰레기라고 영국 언론에게 욕을 푸짐하게 얻어먹음. 러시아 반응은 이들 해군이나 신경 써라. 법규 시전. 2018년 4월 12일 시리아 작전 다녀온 1년여간 개량 비용 삭감되니 차기 항모 포기하고 개량하니 어쩌니 하며 시끄럽던 쿠즈네초프 드디어 오버홀 시작. 오버홀 종료 시점은 2020년경. 2018년 10월 30일 정전으로 인해 물탱크 배수가 되지 않았고 플로팅 도기 침수 균형이 무너지면서 크레인이 쿠즈네초프를 덮쳐 갑한 손상. 러시아 유일의 항공모함과 러시아 유일의 최대 크기의 플로팅 도기 동시에 박살남 사실상 무기한 수리 연기. 2019년 4월 7일 내셔널 인터레스트지는 러시아 언론을 인용해 현재 개수 중인 쿠즈네초프가 스크랩할 가능성을 언급. 러시아는 사고 이후 수리 가능한 대형 플로팅독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쿠즈네초프를 현대화 개장하더라도 투입 비용 대비 그만한 전력 가치를 지닐지에 대한 의문. 러시아 해군은 대형 함선보다 소형 함선에 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이유 유지비가 저렴하고 수리가 쉬움. 2019년 4월 25일 중국, 러시아 고물 항공모함 고쳐주겠다. 사실상 중국한테나 손 벌려야 할 정도로 한심한 수준을 보여줌. 한창 거품 끼어 있을 때에는 최종 보스급 악역의 위협적인 이미지를 풍기다가 정작 실전 들어가자마자 온갖 주태를 보여주며 똥꼬쇼하고 골골거리며 돌아와서 수리받는 와중에 러시아 조선 산업의 한심한 수준까지 드러내며 괭침. 남진아해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자유의 항행 작전을 펴는 미 해군 함정을 쫓아냈다고 자랑했지만 미국은 아랑곳 않고 계속 작전을 펼치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 28일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쫓아냈다.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군구가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 베리함이 28일 시사군도 인근 중국 영해를 무단 침범해 우리가 공중, 해상 초계 활동으로 추적, 감시한 뒤 경고를 해서 쫓아냈다는 성명을 SNS에 올렸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스포트가 29일 전했다. 인민해방군 남부군군은 미군의 도발적 행동은 국제법 위반으로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지역 안보 위험을 의도적으로 증가시켰다고 미국을 비난했다. 이어 이 지역에서는 쉽게 사고가 날 수 있다며 이런 행위는 우한 코로나에 대한 전 세계의 공동 대처와 남진아해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려는 지역 국가들의 공동 의지에 위배된다고 인민해방군 남부군군은 주장했다. 미군 국제법이 인정한 권리와 자유 수호하겠다. 미군은 그러나 인민해방군의 주장을 무시했다. 미 해군 제7함대는 베리함 문제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국제법으로 인정받는 다른 나라의 권리를 특정 국가에서 제한하겠다고 주장하는 이상 미국은 국제법적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결의를 계속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쫓아냈다고 주장한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베리함은 지난 11일부터 13일 사이 대만해협 사이를 항행했었다. 중국이 이에 반발하자 미 제7함대는 대만해협 항행은 인도 태평양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 해군은 앞으로도 국제법이 허용하는 모든 장소에서 비행과 항해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우한 코로나 때문에 미국 항모가 활동을 멈추자 항공모함 랴오닝함을 태평양으로 내보내려 시도 중이다. 시연합 뉴스 AAFD 무단 전제 및 재배포 금지. 실제로 중국이 미군 이지스 구축함을 쫓아버렸다고 자랑한 이튿날인 지난 29일 이지스 순양함 벙커힐 함이 남진아해 남사군도에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인공섬 주변을 항해했다. 벙커힐함은 인공섬과 12해리도 안 되는 거리까지 접근했다. 미군은 벙커힐 함이 자유의 항행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중국 미군 항무소 우한 코로나 발생하자 해권 뺏길까 조바심 주장. 미국이 이처럼 중국의 위협에도 아랑곳 않고 남진아해와 대만해협에서 자유의 항행을 실시하는 이유는 우한 코로나 사태 이후 중국의 행동 때문이다. 중국은 이달 초 베트남 어선을 들이받아 침몰시키는가 하면 이달 중순에는 항공모함 랴오닝함과 6척의 구축함, 호위함 등을 남진아해와 대만해협으로 보내 훈련을 실시했다. 하라셀 군도와 스프레틀리 군도 일대 섬에는 중국식 이름을 붙이며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다. 모두 미 해군 항공모함에서 우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뒤 공백이 생기면서 일어난 일이다. 미 해군은 이에 항공모함 대신 강습 상륙함과 이지스 구축함을 출동시키고 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의 행동은 자국 군함에서 우한 코로나 환자가 다수 발생하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중국을 두려워한다는 주장에 가까웠다.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포대에 히토류라는 포탄을 창작할 태세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최근 히토류 공장 방문으로 이를 분명히 했다. 여차하면 발사할 태세다. 히토류 공장 시설 시찰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화 중국 부총리 신화왕. 중동에 석유가 있고 러시아에 천연가스가 있다면 중국엔 히토류가 있다. 중국의 지난해 히토류 생산량은 12만 톤으로 글로벌 생산량의 72%를 차지했다. 독점 수준이다. 매장량도 4,400만 톤으로 전 세계의 37.9%에 이른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은 전체 히토류 수입의 3분의 2 정도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의 히토류 수입은 꾸준히 증가해 2014에서 2017년 동안엔 중국 수입 의존율이 5분의 4에 달했다. 이 때문에 중국산 히토류는
그간 미국의 수입 관세 폭탄 제외 품목이었다. 미국이 중국 수입에 의존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히토류는 채굴, 추출과 재처리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오염과 작업자 인체에 악영향이 발생한다. 중국 남부 지역은 토양에 섞인 히토류를 추출하기 위해 살해 파이프라인을 두르고 약산성수를 흘려보내 산림이 파괴되고 식수원이 오염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호주의 히토류 채광 업체들은 환경오염 발생 때문에 광석을 말레이시아에 보내 재련해 현지 주민 피해를 유발해 문제가 됐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에선 상당량의 히토류가 매장돼 있어도 생산하지 않고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해왔다. 선진국 쓰레기들을 중국이 처리해온 것처럼 말이다. 2014년 외신에 따르면 그해 5에서 6월 188만 달러치의 북한산 히토류가 중국에 수출됐다. 비슷한 시기 한국 내 매체는 북한의 히토류 매장량이 2천만 톤 이상으로 중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라고 보도했다. 경제적 가치는 50조 원에 이른다고 했다. 호주의 국제사모펀드 SRE 미네랄스는 2013년 12월 북한의 조선천연자원무역회사와 평안북도 정주시에서 히토류 개발을 위한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새 합작회사는 25년간 정주 일대 히토류 개발권을 독점하며 가치는 65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후 후속 보도는 없었다. 필자가 2012년 만난 서방의 대북 사업 관계자는 북한에서 무선 통신 사업을 벌이는 이집트 오라스콤이 북한 히토류 채굴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평양 유경 호텔 건설을 진행 중이었다. 북한이 히토류 연구, 개발과 생산에 나선 건 1980년대로 알려져 있다. 88년 조선국제화공합력회사를 설립해 히토류를 수출했고 함경남도 함흥시에는 전 세계에 몇 개 없는 히토류 재련소가 있다. 일부 외신은 지난해 북미 간화해 무드의 배경에 히토류 이슈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했다. 스칸딘 및 이트륨과 란타나이드 그룹의 15개 원소를 지칭하는 히토류 원소는 사에프 전자가 갖는 특징적 거동 때문에 다양한 기능성을 발휘하여 발광재료, 형광재료, 자성재료, 촉매재료, 수소저장합금, 고온초전도체 등 신소재 제조에 불가결한 원소로 이용되고 있다. 중국은 풍부한 히토류 자원과 저렴한 생산비를 배경으로 2009년 세계 총 히토류 생산량의 96%에 해당하는 12만 톤을 생산하여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외교상의 무기로 이용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어 주요 소비국인 한국, 일본, 미국 등을 긴장시키고 있다. 히토류 자원은 미국, 호주, 브라질, 동남아, 인도 등지에도 존재하나 중국의 덤핑 공세로 인한 채산성의 악화로 생산 중단과 함께 신규 광산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히토류 가격이 상승하면 미국 마운틴 패스 광산의 이와 같이 휴면시설이 재가동될 것이므로 중국에 의한 히토류의 공급 과점화 현상은 해소될 가능성도 크다. 다만 차세대 자동차의 모터용 연구자석의 제조에 필요한 다이는 중국에서만 생산되고 있어 히토류 공급에 가장 큰 문제점이 되고 있다. 동남아에는 다이 함유 히토류 광성이 중국 남부에서부터 이어져 있어 이들 광산의 개발이 필요하나 히토류 광석에는 여러가지 원소가 소량씩 함유되어 필요한 성분만 소량 채취하는 방식은 채산성이 없다. 따라서 신규 광산의 개발에는 다이뿐만 아니라 함께 산출되는 각종 히토류 금속의 경제적인 절연 방법, 부가가치를 높일 있는 합금화 기술의 개발을 포함한 사업 전략이 필요하다. 원문에서는 하버드대의 엠포터 교수가 제청한 가치 사슬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전자광학용, 연구자성용, 촉매용 등의 용도로 히토류의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외교, 통상 정책을 통하여 중국 히토류의 안정적 공급을 꾀하고 수입선의 다변화를 중국은 다음 달 1일부터
자국 안보에 위해가 되는 전략 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할 수 없도록 규제할 예정이다. 이에 일본 업계는 히토류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문은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를 넣고 대립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수출관리법이 히토류 수출을 막는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히토류는 소량으로 존재하는 스칸디움, 이트륨 및 란탄 계열 15개 원소 등 총 17개의 원소를 총칭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차, 풍력발전용 터빈, 군사무기 체계 등 각종 첨단 제조업의 핵심 원료다.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의 37%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08에서 2018년에는 세계 수출 물량의 42.3%를 책임졌다. 미국과 말레이시아, 오스트리아, 일본의 점유율이 한 자릿수에 그치는 대비하면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는 미국과 호주, 러시아가 주요 생산국이었지만 1990년대 이후 중국의 저가 수출로 1위 자리를 내줬다. 중국의 낮은 인건비, 약한 환경 규제,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 현재 중국 정부는 히토류를 중동의 석유에 비유하며 일국가의 핵심 자원으로 관리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이 자체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이 쌓아둔 벽이 워낙 높아 보전 중이다. 미국과 유럽연합, 한국은 2018년 기준 히토류 수입량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한다. 일본도 절반 가까이를 중국에서 수입한다. 일본은 2010년 중국발 히토류 쇼크를 겪은 바 있다. 센카쿠 열도 앞바다에서 중국 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한 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거의 중단하면서다. 일본은 이후 중국의 규제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고 WTO는 2014년 일본 측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중국은 이듬해 수출 쿼터 등을 폐지해 규제를 풀면서 히토류 생산업체를 6대 기업으로 집약하는 방법으로 국가관리 체제를 강화했다. 중국은 앞서 지난 10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수출관리 법안을 가결했다. 대상 물품으로는 대규모 살상 무기 관련이나 생화학무기 등 테러 용도의 물품을 꼽았다. 목록은 중국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정할 방침이다. 위하여 중국 이외 지역의 광산 개발이 산업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차세대 자동차에 필요한 ND와 다이 문제에 관해서는 폐자석의 리사이클링 기술, 다이절약형 ND 자석 제조 기술 등의 개발도 필요하다. 최근 미중 무역 전쟁 격화 속에 중국 관영 매체들이 히토류 무기화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지만 히토류 광물은 중국이 생각하는 만큼의 비밀 무기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히토류 원소는 말 그대로 희귀한 자원이지만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드문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 분쟁의 당사자인 미국은 물론 캐나다, 호주, 인도, 브라질 등에도 상당히 많은 히토류 광물이 매장돼 있기 때문이다. 더버지, 아스테크니카 등은 지난달 중국의 환구15와 신화통신 등이 히토류 무기화 가능성을 잇따라 암시 또는 경고하고 나선 가운데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특히 미국이 지난 1월부터 캘리포니아에 있는 마운틴 패스 히토류 광산을 재가동했으며 미상원 의원들이 지난 4월 히토류에 대한 법안을 재발의했다는 소식도 덧붙였다. 환구15의 히토류 무기화 암시 보도 후 6일 만인 지난 21일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21일 중국 최고 경제자문가인 류허 국무원 부총리를 대동하고 중국 장시성 간저우에 있는 제1매거 히토류 공장을 방문했을 때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과시했다.